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35,668호의 경매 물건을 보면서 유치권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유치권뿐만 아니라 수목에 대한 명인 방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NPL 책자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필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집필을 하였는데 독자 여러분들께서 일반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필자가 강의를 하면서 축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올 수강료를 1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 교재를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원 해드리고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집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여러분과의 또 다른 만남을 위하여 네이버 카페 OK 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카페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사항, 특히 경매 물건 분석 등을 많이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해서 좋은 정보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타경 35,668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70%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데 과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이에 관하여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물건 내역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15년 6월 22일 신한은행 근저당권이므로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라고 했는데 유치권자는 토목 조경공사대금으로 4,500만원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은 어떻게 되고 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경우 경락잔금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현황입니다. 유치권자는 이런 조경공사에 대하여 또는 수목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성지도를 보면 영동고속도로 강천섬 유원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전원주택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를 보면 물건 피고란에 건물과 수목을 포함하여 일괄 매각한다는 내용이 있고 조경시설 및 경계수목, 조경석 데크시설, 철제 헨수시설, 석축 등은 거래 가능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토목 조경공사대금으로 4,500만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제시로 건물과 수목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집행관의 출장 복명서 같은 법원의 현황 조사서에서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유치권이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점유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물건에서는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아니라 조경공사, 물론 수목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수목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명인 방법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를 보면 제시의 수목을 540만 원으로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제시의 건물과 수목이 평가되었고 합하여 평가가 되었고 이 금액이 포함되어 최초 법사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이 수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을 해 놓았는지를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명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인 방법이라 하면은 명인 방법인 간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소유권을 공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목에 대하여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이 수목은 홍길동 소유입니다. 아니면은 토지 인근에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 등과 같이 줄을 둘러치거나 목찰 등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입찰하실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응찰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요즘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잘 실행해 주지 않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을 보면은 낙찰을 받았다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재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을 보면은 거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대하여 응찰하실 경우에는 잔금 납입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하고, 이 물건은 유치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잔금 대출 시 유치권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대법원 판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 종종 경매 물건에서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 1874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타인의 토지상에 권한 없이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권한에 의하여 식지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지한 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한이란 사전에서 보면은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 즉 임대차를 체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생각하면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토지에 수목이 있다면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타인이 식재를 하였다면 경락자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면 경락자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정보에서도 수목 등은 거래 가능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했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구가 잘못 나왔는데 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 1874 판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프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 경매 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